아니 김대남 씨의 녹취 보도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한동훈 당시 이제 대표 후보를 네. 공격하는 보도를 좀 해달라. 이명수 씨한테 이명수 기자한테 통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녹음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 이거 한동훈 대표를 콕 찍어서 공격해달라. 여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공격해달라는 또 딸 얘기까지 하면 가족 얘기까지 하면서 공격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그것도 그렇지만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 보셨어요? 거의 뭐 그러니까 뭐골 네. 꼴 네. 그런 얘기했죠. 뭐. 그러니까 저는 예. 이 사람이 선임행정관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의 선임행정관인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완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뿐인지 모르겠어요. 김대남 씨뿐이겠어요? 저는 그 대통령실에 내부 들어와 있는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어허.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녹취를 보면 김건희 여사는 꼬박꼬박 김건희 여사라고 그래요. 김건희 여사 욕한 거 보셨어요? 없어요 녹취록에. 그렇네요. 그러면 이 여사라고 사람 계속 꼬박꼬박 얘기를 누구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으로 생각했겠어? 누구를? 그러니까 실세 소위. 그러니까 실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받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냥 막 막말이 비슷한 말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절대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라인일까도 일단 궁금하고 첫째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럼 대통령실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게 해서 들어왔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 이익, 자기 예. 욕심, 자기 출세 그게 목적이야. 그냥 지나가는 곳이야. 그럼 거기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용 보증금이 거기도 가는 거 아니야. 네. 온갖 자기 이익 챙기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네. 이거 하나로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이게. 예. 아니 최소한 뭐 예전에 청와대 지금의 대통령실에 들어간 사람이면 국가를 헌신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이익보다는 그래서 뭔가 본인은 정말 봉사로. 보람 있게, 그러니까 예. 보람 있게 일을 했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대통령 이렇게 무시하고 대통령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도 없을 거고 그럼에도 들어간 이유는 자기 이익 챙기기 위해서 들어갔고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그냥 제 추측인데 네. 김건희 라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또 뭔 얘기도 해? MB계가 너무 많아. 그런 얘기예요. 그건 권력 싸움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뭐 참모들이든 네. 아니면 행정관이든 선임 행정관들이 이 두 라인으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계는 김태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김태효 지금 1처장 그 사람 MB 때 있을 때 일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청와대에서. 뉴라이트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다고 보여지고 김건희 여사 쪽에서 들어온 사람이 또 있다고 봐요. 이 둘이 충돌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권력 관계까지 볼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이 말 하나하나가 네. 그냥 단순히 뭘 폭로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대통령실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위험한 상황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 제대로 나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반복된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시 폭로가 되고 있고 그런 얘기를 이명수 기자와 또 나눈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참 이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일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화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김대남 씨 예. 되게 웃긴 게 예. MB계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시민소통 수석이 강승규 씨인데 그분이 MB계. MB계예요. 그 정무수석도 한호섭 MB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범 MB계 사람인데 뭘 또 MB계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하는지 참 의아한 분이고 네. 이분이 제가 아까 건의보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건의보험. 보험을 그렇게 좋아한 나머지 서울보증보험의 감사로 또 갑니다. 본인이 꼭 골랐대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인사농단 아닙니까? 아니 이런 사람 정말 우리 최지봉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적 마인드도 없고 소신도 없고 자기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자리 골라가지고 감사로 가는 이 현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결국 저는 김대남 씨만 공격하고 싶지가 않고 결국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으로 뽑힌 자가 결국에는 본인의 이익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주변에 날파리만 꼬이는 거예요. 이런 기생충만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업자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지금 이 김대남 씨를 보면
양대 사주입니다. 두 가지 사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사주가 뭐냐면 현직에 있을 때 고발 사주. 고발 사주. 그러니까 언론 단체를 만들어서 어용 단체를 만들어서 네. 대통령실이 지휘하는 그 속에서 말 안 듣는 언론 뭐 지금 뭐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까지 지금 들어가 가지고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봉지욱 기자님 같은 분들. 네. 그걸 떠나서 뭐 MBC에 대해서는 아주 그 집단 민원을 넣거나 여러 가지 그 방송사를 괴롭히는 이 고발 사주를 현직에 있을 때 했단 말입니다. 네. 이거 위법 사항이 얼마나 많냐면요. 선거에 영향 미쳤다. 선거가 많이 있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중립 위반이죠. 국가공무원법에 정치운동 관여죄가 있습니다. 정치운동죄 위반, 직권남용 세트로 들어가고요. 방송국에 대한 업무방해가 들어가고 네. 공무원들 동원했으면 국고손실까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야,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 보험에 그 서울 보증보험에 2인자로 가 있다라는 게 개탄스럽고 네. 이번에 나온 경선 과정에서의 김대남의 두 번째 사주는 공격 사주 아닙니까? 공격 사주. 네, 그러니까 이거 양대 사주에서 양주라 그러고 양주 대통령이 좋아하는 양주. 근데 양주가 지금 나온 건데 이 공격 사주는 뭐냐면은 하필 양주야. 정당법 49조에 보면 예. 당대표 경선 자유 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경선에 김대남도 개입이 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개입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정당법 위반 검토해봐야 되거든요. 징역 5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니까 뚜껑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들이 뭔데 좌파 유튜버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공격을 사주하느냐, 왜 나를 못 살게 구느냐, 독대도 안 해주면서 굉장히 이거 삐질 사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냈기 때문에 아마 이 양대 사주 논란은 네. 실정법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 정리될 수 없다.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대남 씨가 혼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공을 세울 수 있겠다. 혼자 자가 발전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김대남 씨의 말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주저앉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아니면 판을 짜고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임 행정관이 혼자 알아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네. 물론 본인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추측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선임 행정관이 본인과 친분이 있었던 이명수 기자에게 전화해서 기사 좀 써달라. 근데 네. 그걸 한동훈을 공격하는 기사로 써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뭐 선임 행정관이니까 위에 수석이든 누구든 이런 교감이 없이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강승규 씨가 시민사회 수석이었잖아요. 강승규 씨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에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반응 네. 자체가. 그리고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계속 공격하는 듯한 또는 뭐 상호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네. 문자도 뭐 익십 이슈하고 논란. 이랬다잖아요. 있었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그 원내대표단 부르면서 한동훈 대표를 안 부르잖아요. 네, 밥 먹는 네. 자리에. 맞아요. 밥 먹는 게 진심인 분이 먹는 거에 진심이신 분이잖아요. 윤석열 전투식량까지 대통령. 드시는 전 진짜 세계 진심이에요. 전 세계 전투식량을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드신대요. 근데 이런 분이 안 부른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 분위기가 이미 대통령실 안에는 퍼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대변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그러면 나서서 해보겠다고 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지,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본인이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아니 저는 요거를 논리적으로 제가 논증을 해볼게요. 예. 그 되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법원도 있고요.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못 지나치는 법이거든요. 제가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가 뭐냐면 국정 개입이죠. 그냥 어디 해먹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어디 공사할 때 자기 아는 업체 꽂고 이거 이제 국정 개입 1단계고 네. 2단계가 뭐냐면 당무 개입입니다. 당무 정당 개입. 민주주의 파괴죠. 네. 그럼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이미 김건희 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까지 보내면서 사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당무 개입도 확인이 된 거예요. 어허. 3단계가 뭐냐? 선거 개입이죠. 네. 이건 민주주의 파괴 범죄인데 지금 선거 개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 공천 개입 둘러싸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경선에 개입하는 것은 제가 분류한 1, 2, 3단계 중에 2단계. 그냥 이건 당무 개입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은 선거 개입까지 한 사람들이 2단계를 안 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선거 개입이라는 3단계 중범죄까지 다 나온 마당에 예. 과거를 반추해 보면 전 당무 개입 당연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안철수 의원이 당시에 후보 됐을 때 네. 대통령실에서 안철수에 대한 음해 문자 돌린다 그래가지고
공수처에다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 싹 다 고발했어요. 이미 1년 전에도 당무 개입 논란은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럼요. 이번에 안 했을까요? 네. 고양이가 생선가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못 지나가죠. 저는 대는 소를 포함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네. 3단계까지 저지른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경선 개입은 아주 껌이었다. 껌 아주 쉽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풍선껌이다 야.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정말 기분 나쁜 그런 화날 상황인데 일이죠. 화날 일이고